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맡고 계시죠. 네. 이렇게 바쁜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예.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 수임료 관련 네.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성 문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철거민 관련 인성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의 차원의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철거민 인권과 권익을 위해온 단체로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장애인 문제를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철거민. 네네네. 그건 대선 때 이제 후보가 이제 그 문제 이제 토론에서 제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지 제보가 들어와서 그 제보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철거민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죠. 예, 무슨 사건에 연루될 때 변호사 수입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저도 재판을 받아서 압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제가 고발장을 제출한 내용은 이제 팩트가 확인된 거고. 예. 제보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비하인드가 또 있는 거예요? 예. 1탄이? 그럼 무조건 1탄이겠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뭇 궁금한데.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방송 나가고 저희들도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저희도 네. 방송 내보냈는데, 철거민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좀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이제 철거민 하면은. 예. 사실은 개발의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개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인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족 전체를 담보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철거민을 개발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도록 토건 세력이 만들었고 이미지가 이렇게 조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거민 문제가 아주 사회의 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철거민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또는 정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도 보장 못하면 사실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인간이 인간답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철거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이제 방송도 그렇고 이제.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서부터 2020작년까지 네. 상당 기간 2년 가까이 엄청난 초호화 변호사들이 다 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도 되게 궁금했는데, 요번에 이제 고발장을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를 좀 또 이재명 변호사가 법률가 아닙니까? 또 이제 말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80년대, 89년도에 분당 대책위원장, 대책위원장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제가 주도적으로 만든 전국 철거민협의회나 토건 세력의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고난한 시대를 살아오시네. 그렇죠. 그게 이제 32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물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범법 행위를 하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성남의 정치 세력, 또 성남의 시민사회 세력이
이 가장 약자를 대변해왔던 이 전체력이 당했던 그걸 사실 외면해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할 때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 저희는 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민단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재명 지사 선거법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보시면서 그중에서도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의 그 재산 변동사항, 그러니까 재산 신고사항, 또 도지사인제 있을 때, 2020년도 얘기고 2021년도에 이제 관보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1억 7,800여만 원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에 그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하고 그렇죠. 2021년도 경기도 지사 재산 공개 내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관예우라든지 유명한 변호사 수임료는 사실 몇천 또는 심지어 몇억 단위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인은 꿈도 못 꾸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더 됩니다. 사건이.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유력 법무법인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약 많으면 30여 명 되지 않을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재산 변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렇죠, 턱구. 그렇죠. 근데 2017년도 재산 신고가 이제 26억 8,500만 원 정도인데 26억. 그런데 이제 21년도에 재산 신고는 이제 28억 6,4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초과 변호사들 수임료가 나가야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거는 이제 공익제보 차원에서 우리가 고발하게 된 이런 내용이 된 거죠. 저희도 살펴보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도지사 찬스를 쓴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시장직을 찬스를 썼어요. 그렇죠. 그때 나갔을 때도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비판한 게 고위 공직자들 이렇게 이제 정관예우 없애버리겠다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일반적으로 선거에 나오거나 또는 재판의 송사에 휘말리면 돈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엄청나죠. 그런데 참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나와도 재산이 줄지 않고 그 비법을 좀 국민들한테 전수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이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줬다거나 또 누군가가 돈을 대신 줬다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정말 한번 수사권이 있는 데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마당에 모든 게 다 검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공직에 나오려면 검증받으려고 나온 거죠. 그게 싫으면 공직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리고 특히 성남시에서도 많은 말이 있잖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성남지사 찬스라든지 최근에 와서 경기도지사 찬스라든지 시장 찬스, 도지사 찬스는 잦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을 뽑을 때 도지사라고 뽑은 것도 아니고 성남시정을 잘하라는 거고 또 도지사를 뽑을 때도 경기도정을 잘하라는 거죠. 4년간 의무해 준 거죠. 그렇죠. 대통령 나가라 이렇게 해서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 역량으로 본인 돈으로 선거 운동과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매일 끊이지 않고 도지사 찬스라는 참 희귀한 용어가 언론에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철거민 문제만 보더라도, 억강부약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도 성남시장 때 보여준 형태는 강자보다 약자에 대해 더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철거민에 대한 부분도 계시지만, 고소고발하고 또 싸웠다고 병원에 기부세 풀어놓고 사진 공개하고 참, 이거는 고민이 참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로 그런 대목에서, 정확한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일 기자회견하고 어저께 JTBC가 단독 보도로 해가지고 아주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그 일부 변호사들도 무죄를 해줬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개인 변호기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보 내용을 검토할 때 사실 무례별로는 생각 안 했었어요. 왜냐면 무례별로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니 도지사를 당선되고 나서 소송이 된 거잖아요. 업무 시간에 소송이 다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그 업무 시간에 개인이라 그러면 개인 공무원들이 연가를 냈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 재판 과정에서 다 그렇게 해서 했는지 허용이 돼 있는 건지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무례별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그 김영란법은 사실은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바로 그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료변론이 나온다. 이거는 바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우리는 이걸 수사를 해달라는 거였었지. 이렇게 JTBC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참 수사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게 참 이렇다면 빨리 그 경찰에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제가 그 25일 날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장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내에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경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뭉개면 안 된다. 지난번에 그 성남 FC 문제도 보니까 이재명 지사 저희 3년 동안 꽤 문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직시해서 좀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에 JTBC 저도 보니까는 이 지사 측의 이제 입장이 그 변호인들이 총 그 1심, 2심, 3심 이렇게 대법원까지 대법원은 더군다나 초호화군단의 언론에서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전관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1억 원 정도 그 개인적으로 지출했다. 30명 정도 대략한 1억 원을 나누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좀 듣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본인이 말하는 거는 옳은 소리고 진실이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더 큰 권력을 갖겠다 이런 분들이 그런 언행을 하면 정말 그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우리가 과거 군사 정권 때부터 주거권과 상정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그 벌금 대낮에 이렇게 그 드러나는 그 사실을 갖고 그리고 호도하는 그런 그 답변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지사 선거법 1심 이제 성남에서 하니까 1심 재판은 거의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방청을 했는데 1심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유죄를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아서 받게 되면 파산하게 된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죄를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에 들어갈 한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21년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그 자기 재산 28억이지 않습니까? 다 상환하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 말이 그 정도로 엄중한
그 재판이었고, 정말 법정에서 뜨거운 그 논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JTBC 입장입니다만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게 일반 저희들도 뭐 최소 뭐 몇백만 원 변호사 쓰려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 중에, 흔히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동정을 하죠. 뭐 판사님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좀 봐줘라.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약자입니까? 아유, 강자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28억, 약 30억 가까운 재산이 있는 분이 가난합니까? 이런 그 동정 또는 그 변명, 이거는 지도자의 소양은 아니다.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훌륭한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는 이러한 행태, 이제 국민들이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이러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로 참여했던 분이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조만간 청문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변호사 무료 변론을 했다. 그리고 상고 이후 보충서에 제출해 연명서명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법원이라는 게, 그 사실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법원에 정치인들이 대법원에 갈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이름을 올리냐가 중요한 거, 이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런 얘기 또 법을 잘 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갈 때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도지사의 재판은 무료 변론을 했다.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무언의 청탁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이거는 참 심각하게 김영란법이 만들 때의 취지에, 근데 판사님을 오래하시고 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 그냥 그렇게 언론에다가 그냥 말을 했다. 또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해요. 제가 봐도 그 상황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이번 선거법 내기지 않습니까? 신형 이재선 회계사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기각되고 회사실과 관련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된 건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이게 확정돼 버리면 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 자기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할 거 아니고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법조계에서 정말 최고의 부분이 무료 변론을 했다. 그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건이 정말 약자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이라든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 무료 변론했다면 국민들은 다 박수 칠 겁니다. 근데 이재명 사람 무료 변론해주다? 이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면 뇌물죄로 적용한 거거든요. 뇌물죄.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그렇죠. 묵시적 청탁 뇌물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사회에 또 우리 나라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반복되는 행위, 그냥 힘만이 있으면 된다. 또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전국철거민협의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과 백이 없어도 정말 발벗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동세상?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제 그 JTBC 보고도 저를 또 놀랬죠. 계속 놀래기만 합니다, 요즘. 왜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또 내놨잖아요.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이거 저는 참 이런 그 아주 명백한 일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미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이재명 지사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8년 재직하면서 무차별적인 고발, 소송. 예.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이게 이제 그 무료변론 같이 뭔가 네.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89년도부터 철거민 운동을 하면서 예. 끊임없이 성사에 휘말려 왔거든요. 참 어렵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와서 보면 예. 정말 이 재판 과정에서의 손실이야 이거 말할 것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재판하다가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참 이거 재판하면서 참 이게 힘들다. 그 변호사 비용 때문에 예.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 그 제보를 보면서 참 희한해요. 예. 좀 어이도 없고. 그래서 또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좀 안타깝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날 어쨌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내용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것은 이제 사실 확인된 것만 제출을 했습니다. 팩트로 해야죠. 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철저한 수사. 신속한 수사. 그렇죠. FC처럼 뭉개지 말고. 그럼요. 이번에 FC 저는 이제 2018년도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재판 구속도 되셨고 뭐. 그럼요. 구속도 되고 뭐.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너무 비용에 대해서 절감하실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아니, 진짜 젊은 사람들 특히 약자들이 비통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자회견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1988년도에 지강원이 얘기한 진짜 유죄무죄, 무죄유죄가 실감나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문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특권층의 이러한 특혜,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특혜, 이거는 진짜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철거민을 갖다가 경찰이 공안적인 시각으로 봐서 자꾸만 토건 세력의 압제비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권력자들에 대한 진짜 드러나는 이런 현실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발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력 대선 후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무료로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는 무료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 때문에 좀 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를 쓰게 됐습니다만 무료를 한다는 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어제 JTBC 보도를 보고 저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가 없는 거죠. 유력 변호사님들인데 그렇죠. 참 만나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쪽을 송두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지만 얼마나 밝힌 거 아닙니까? 이제 상고 이유서에 이름을 올린다.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모 언론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재판을 받을 때 초등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게 아니냐. 초기에. 초기에. 그때 당시에 아마 1,000만 원 수임료. 높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1,000만 원, 2,000만 원
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초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한 3억 정도를 주는 변호사를 썼어야 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냐. 전담용 변호사를 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참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제 그 JTBC 보도만 보더라도 이거 잘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거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 그것도 양식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국가 지도자가 관리하는 분의 그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신속한 수사, 그렇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이 타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각자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는 사이인데. 이재명 지사하고. 그렇죠. 성남에서 그렇죠. 시민운동 했고 철거민도 오셨으니까. 90년도부터 제가 알던 사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번에도 여러 군데서 저한테 들어와요, 제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간혹가다 이제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부분도 많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명확한 거고, 이번 제보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고발을 하게 됐고, 거듭 강조하지만, 경찰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면, 권력에 정말 당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고발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라 보고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 그렇죠. 하고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희망 인터넷 신문이죠. 희망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들어가서 보시면 이재명 지사 검증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힘을 팍팍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